루안다의 나누리 대표로 있는 이상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는데 든든한 동반자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을 탄다라고 생각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이 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제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납득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이제 이 구호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하게 됐던 일들은 이제 주로 난민촌에서의 구호 활동이었거든요. 루안다 난민들, 그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난민들, 그 다음 우간다에서 내전의 난민들, 구호 활동이 주로 많이 있었고, 그 시기가 제 가정사도 맞물려 있는데 총각일 때 시작했던 일이니까,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옮겨간 활동들이 주로 개발에 관련된 것들, 소득 창출하는 일들, 그 다음에 재활, 여러 가지 치료, 의료 분야에 관계된 일들 많이 하게 되고, 농업 프로젝트들. 루안다에 와서는 이제 또 한 단계가 넘어가서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병원하고 초등학교 설립하는 일, 이제 그런 일에 많이 쭉 관련돼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그 다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현재는 나누리라는 단체를 세워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호 활동, 요즘은 인도적 지원이란 말로 이제 많이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해보시면 많은 활동가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뭔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나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긴급 구호라는 게 그 상황에 대규모의 물자와 사람이 동원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또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전쟁, 기근, 홍수, 자연재해, 인재, 정치적인 불안,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까지.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빈곤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저희가 접근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늘 이제 갈증이 있죠. 뭐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을 딱 저희가 뭘 해내는 듯한 느낌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의료 선교사들이 같이 하고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병원이지만, 조금 더 깊이 저희들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오늘 우리 상 이름처럼 더불어 함께 가는 이제 동반자적인 역할. 저희가 일방적으로 뭔가 베푼다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한다는 생각, 삶을 나눈다는 생각,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동반자로서의 어떤 인식들, 이게 저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나 병원이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많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의 삶이 밀착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이러면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루안다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12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2019년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709명. 인구 10,000명당 0.6명입니다. 한국은 22명인가 26명. 그 의료의 갭이라는 게 크죠. 이런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산부인과 의사 1명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산파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의료의 상황이 전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의미 있는 활동이 뭔가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활동가분들, 우리 구호개발 단체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제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각각 여러 가지 이제 독창적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론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르완다에서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같이 와 있고 제 처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를 시작했고 이제 의료와 교육 여러 가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들 해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외부에서 더 이상의 추가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가 자립해가고 병원이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면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이 그걸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저희가 흔쾌히 넘겨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동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이미 다 쓴 얘기이긴 한데 이런 시간을 빌려서 책 장사를 해야지. 사람으로 한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안에 소개한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두 명의 우간다 사람인데 한 경우는 마을의 촌장님, 모세라는 성함의 촌장님. 저희가 우물을 뚫는데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물을 뚫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그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입니다. 자기 마을에 우물을 뚫어주겠다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감님이 저를 이렇게 마을 이곳저곳을 보여주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그 이전에 우리 소위 이제 개발단체들이 뚫었던 우물들이 사용되다가 이렇게 막혀버린 곳 몇 개를 보여줘.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다른 우물을 뚫고 또 다른 우물을 뚫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뭐 저희 단체가 한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이제 그 촌장님이 이제 저희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조금만 자기 의견을 들어주면 훨씬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세 영감님이 저희한테 제안한 것은 어차피 우물 뚫을 돈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파이프를 사달라고 해서 PVC 경화 파이프를 6kg를 샀어요. 근데 그 돈이 우물 하나 뚫는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의 식수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그 분의 경험과 지혜와 어떤 리더십을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었던 사건인데 저희는 기껏해서 우물 뚫고 또 다음 마을에 또 하고 저희가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저희들 외부에서 돈 받아서 그거를 잘 쓰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만 인식하던 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을 한번 만난 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그 당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고 눈을 이렇게 아이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눈을 탁 뜨게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젖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은 그 알렉스라는 이름의 이제 산골에서 감자 농사 짓고 있던 청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날 산사태가 심한 마을이어가지고 식수 사업을 했어요. 나무를 심어서 산사태를 막아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나름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았고 또 도너도 이제 미국의 한 교회였는데 3년간 10만 그루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나무의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식수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는데 1년을 저희가 나무를 사다가 인부를 고용해서 심고 있던데 그 마을의 청년이 이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하루거리거든요.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믿고 나 봉급 안 줘도 좋으니까 자기 아이디어대로 한번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산사태를 막는 게 목적이라면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믿고 해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친구 케냐에서 나이로비 대학에서 임학과를 졸업했던 아주 재원이었어요. 근데 왜 그 친구 그 마을에서 감자 농사 짓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묘목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산림청에서 씨를 받아와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수 여러 다양한 종류입니다. 해서 묘목을 길러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저희 예산에 정말
정말 극히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상당히 기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그 청년은 그 묘목장을 관리하고 자기 마을 인근 산에 그 나무를 심는 일을 끝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그 나무를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요. 그래서 마을의 코미티에서 그 청년에게 실제로 샐러리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마을은 실제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산사태를 막는 산림독 뭐 그런 어떤 식수 사업이 나중에는 실제로 그 마을의 수입원으로 변하는 걸 봤고, 그 청년은 자기가 배운 어떤 지식을 100% 활용해서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속 가능성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많이 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스스로 해내는 사람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지와 지혜를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구나. 정말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고 싶다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다. 약간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처럼 이제 외부에서 와서 약간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 아까 동반자라는 얘기 자꾸 해주면 동반자가 아니라 그 마을을 이제 쥐락펴락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업, 웬만한 예산 들여도 다시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다. 그 후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루안다 와서는 뭐 그래도 또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저희 관심사가, 그러니까 제가 구호 활동, 뭐 인도적 지원, 그 다음 개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제 관심이 처음에는 어떤 시스템, 조직, 아니면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사람 그 자체에 자꾸 이게 주목이 돼요.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패도 잘 만들어진 프로포절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효과, 임팩이 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점점 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단체의 젊은 이제 봉사단원들 또는 이제 활동가들, 간사들, 뭐 어떤 명칭이든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그 한 차원을 더 넘어가면 그곳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세 촌장님, 알렉스 같은 현지인들, 자기 삶이고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고 자기 후손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뭐 당해낼 방법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점점 더 처음에보다는 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스스로 변화해 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정치학인데 전혀 관계없을 듯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문화, 그 다음에 그 나라 정치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종교, 철학,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알 필요가 있고, 또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후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아니면 무엇을 보고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도 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건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좀 해서 일어나지 않는 변화예요. 저희가 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요즘 말로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언제 내 행동과 생각을 바꾼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좀 해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잘 드는 게,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게 농업입니다. 농업 관련 프로젝트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농부들은 좀 해서 자기가 농사 짓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루안다에서 옥수수 농장을 참여해서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개량된 종자를 가져와서 소출이 4배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래종하고 여기 새롭게 갖고 온 육종하고 새 육종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진 신품종을 심으면 4배가 올라가는데 이 농부가 이걸 심으라고 종자를 무상으로 내줘도 안 심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농장을 만들어서 해서 정말 소출이 몇 배가 올라가는 걸 보여줬는데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모작이 가능한 나라니까 이모작을 했는데 옥수수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들 수수나 조를 심습니다. 윤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농약을 뿌려야 돼요. 몰랐죠. 저는 몰랐는데 소출은 많이 나는데 재래종이 아니면 병충해를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거를 비료나 살충제로 막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무슨 올게닉 파밍하고 반대 기계화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영농 방식이 근데 그걸 그 사람들에게 이식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그분들은 좀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잘못하면 한 해 농사 망치면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면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그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뭔가 설득할 만한 설득 가능한 스토리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연구한다는 연구 제가 나름 머리를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이죠. 뭐 얘가 점점 복잡해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분들이 대체로 해외에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하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태극기들이세요. 우리나라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서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우리 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위 말해서 저희보다 소득 수준이 조금 낮다고 해서 그곳에 가면 일종의 기묘한 우월감을 갖고 그들에게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라는 게 무언의 메시지를 많이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듣는 사람들 마음에는 충격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라서 갔다가 우리가 정말 반드시 그렇게 해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그젬플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반성도 있어야 되고 뭐라 그럴까 자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인데 보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횡단보도 뭐 할아버지 의경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40초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보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어요, 중간에. 그래서 차들이 이제 우회전하고 막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해석하느냐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의경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렇게 와서 할아버지를 딱 부축해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와서 할아버지 옆에 딱 서요. 딱 서는데, 천천히 그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서 그 횡단보도를 같이 끝까지 건너갑니다. 할아버지는 그런데 경찰을 보지 못해요. 뒤에 서 있었어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 차들은 그 경관을 보고 서죠. 저한테는 굉장히 저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해오던 생각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막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지원한다고 치고 등 뒤에서 민다든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이란 게 있습니다. 묘한 건데 나중에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 남한테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와준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게 만들면서 사람을 돕는다는 건 정말 고난도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도움을 받아본 사람 아니면 도움을 받으면서도 비굴해져 보지 않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살아가는 루안다에서 저하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화나죠. 가끔가다 정말 숨통 막히는 소리 하고 심지어는 뒷돈도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들 만나고 하면 탁탁 막히죠. 어느 세월에 진짜 이 나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때가 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그렇게 숨 막히게 천천히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보고도 그 경관이 하는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게 저희가 가야 될 어떤 우리 개발 협력 단체들이라고 하는 많은 한국의 NGO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 말이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건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NGO들 바깥에 나가서 실패한 거 서로 얘기 안 하죠.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실패에 대해서 보고 안 하시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순간들 피해가는 것 같아도 저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없애는 겁니다. 저희 다 뼈아픈 이야기들 저희 다 단체들마다 갖고 있어요. 젊은 활동가들 만나면 제가 듣는 얘기 대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20 몇 년 전에 처음 출발할 때 하고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고민들, 비슷한 아픔들.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같은 질문이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같은 그런 말을 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스스로 정말 성숙하고 나아가고 싶다면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 이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들하고 함께 간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걷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쉬운 거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저도 하기 힘들고 성숙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가고 불신으로 바라보게 되고 의도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와 세대 간 아니면 지역과 지역 간 아니면 단체와 단체 간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끼리도 정말 서로 자주 오픈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젊은 날에 어디엔가 이렇게 헌신해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고 또는 찾아오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애틋해져요. 왜냐하면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봤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또는 어떨 때 굉장히 짠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제 자식에게 아니면 제 동생에게 같은 길을 가라고 권하고 싶냐 그러면 별로 이 바닥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 저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품었던 좋은 뜻 뭐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 보죠. 그런 것을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만큼 그 가치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이제 가게 되고 어려움 많죠. 근데 꿋꿋이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제 몸에 굉장히 근육이 붙는다라는 걸 소위 말해서 공력, 무협지 용어로 공력이 붙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깡도 생기고 그게 제가 너무 딱딱한 사람이 안 되고 너무 날카로운 사람으로 변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굉장히 성숙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거 못해요. 하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글쎄요, 제가 큰 어떤 대기업에서 임원들이 받는 봉급을 받고 일을 하라면 할랜가 몰라도
진심은 안 나오죠. 저희 진심을 갖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보람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보상이란 보상이 그런 거라는 건데 자기의 삶을 한번 여기에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혹시 여러 가지 요즘은 그런 생각 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생활은 안 되고 누군가는 아프고 책임은 많은 장남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래서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한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자기의 삶의 어떤 트랙이 바뀌는 거지. 그런데 그리고 왜 일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어떤 그 처음에 어떤 품었던 것 그거는 사실 꼭 여기야만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 촛불처럼 아니면 정말 우리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자양분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어깨를 떠나면 우리 배신자 취급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훨씬 더 넓은 세계에 다른 종목에 뭐 육상 종목 많잖아요. 다른 종목의 선수로 또 뛴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한 겁니다.